그날 누구도 몰랐다. 그 건물 바닥을 닦고 있던 여인이 사실은 누구였는지.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순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시계보다 더 정확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허리를 펴며 일어난 순자는 창문으로 흘러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할 시간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신축 건물 개관식과 졸업작품 전시회가 이번 주에 열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사람들은 미화원인 그녀가 왜 그런 행사 일정을 외우고 다니는지 의아해했지만 순자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끝내고 낡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의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건물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꿈을 키웠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순자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가 잠시 얼굴을 내밀었지만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캠퍼스는 이른 아침인데도 분주했어요. 건축학과의 신축 건물은 화려한 조명과 현수막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졸업작품 전시를 위한 대형 구조물들이 이곳저곳에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나 곧 긴장된 표정으로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순자 씨, 좀 늦었네요. 관리실에서 나온 주임이 투덜거렸어요. 죄송합니다. 버스가 조금 지연됐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화원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청소도구를 챙긴 후 빠르게 건축학과 건물로 향했어요. 오늘은 3층부터 시작하세요. 사이비들이 볼 곳이니까 특히 깨끗하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층 전시실은 학생들의 졸업작품으로 가득했어요. 순자는 작품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작품에 고정됐어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 모형이었는데 구조가 특이했습니다. 순자는 걸레질을 멈추고 모형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지만 더 자세히 살펴볼 틈도 없이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차가운 목소리에 순자는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윤도진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건축학과의 중견 교수로 항상 완벽한 슈트 차림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명했죠. 청소 중이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윤 교수의 시선이 그녀에게서 작품으로 옮겨갔습니다. 청소만 하세요. 작품에는 손대지 마시고요. 비웃는 듯한 말투에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모형들은 전문가들이 평가할 귀중한 작품들입니다. 청소부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순간 순자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도록 애썼어요. 네, 교수님. 조심하겠습니다. 윤 교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한 번 더 순자를 내려다본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순자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가슴 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솟구쳤지만 곧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순자 언니, 괜찮아요? 동료 미화원 영희가 다가왔어요. 영희는 50대 초반으로 순자보다 훨씬 늦게 대학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금세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익숙해. 순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쓴 웃음이 되고 말았어요. 그 윤 교수라는 사람, 정말 깐깐하대요. 학생들도 다들 무서워한다더라고요.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도진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시장은 내가 마저 할게. 영희는 1층 로비 좀 부탁해.
영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어요. 혼자 남은 순자는 천천히 작품들을 둘러보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한 모형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잠시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어요. 이러다 무너질 텐데.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그 소리는 텅 빈 전시장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건물은 더욱 분주해졌어요. 순자는 2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강의실에서 들려오는 윤도진 교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세계적인 건축가 제임스 김이 우리 학과를 방문합니다. 그는 현대 건축의 혁신가로 특히 친환경 구조물 설계의 대가죠. 학생들의 흥분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순자는 걸레질을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졸업작품을 평가할 예정이니 최선을 다해 준비하길 바랍니다. 특히 중앙 전시장의 대형 구조물은 완벽해야 합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학과의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제임스 김이라는 이름이 뇌리를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와는 상관없는 세계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혹시 제임스 김이 맞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지금의 그녀는 그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건물의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탈의실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잠시 화장실에 들렀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칼, 구부정한 어깨.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박순자, 넌 그저 청소부야. 자신에게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 꿈꾸었던 열정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순자는 가방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건축 설계도와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그린 한 건물의 스케치였어요. 내일은 좀 더 일찍 와야겠다.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큰 대형 구조물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순자는 석양이 물드는 캠퍼스를 바라봤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꿈을 안고 다니는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전시회 하루 전, 캠퍼스는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건축학과 신축 건물 로비에는 거대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의 졸업작품 중 가장 눈에 띄는 전시물이었죠.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이 작품은 중앙에 자리 잡고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어제 본 구조물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아직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은 이른 시간, 순자는 조심스럽게 구조물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순자의 눈이 구조물의 하단부에 고정됐어요. 그녀는 걸레를 내려놓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지대가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조그만 무게가 실려도 무너질 위험이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말해야 할까? 그냥 있어야 할까? 순자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어요. 누군가에게 알고 싶었지만 어제 윤도진 교수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청소나 하라고 했던 그 말. 괜한 참견이라고 할 거야.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서너 명의 학생들이 구조물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거 어제보다 기울어진 것 같지 않아? 키가 큰 남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학생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계속했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에 기울여져 있었습니다. 제길. 오늘 제임스 김 교수님이 오시는데 우린 그거나 신경 쓰자. 학생들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임스 김. 그 이름이 또다시 마음을 흔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은 점점 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어요. 구조물 주변에 노란색 안전 테이프가 둘러쳐졌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교수님? 한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도진 교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조 안전성 검사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구조물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어. 이대로라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데.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실망감이 교차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저녁에 제임스 김 교수님이 도착하시잖아요. 다른 교수가 물었습니다. 윤도진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초조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장 해체하고 다른 작품으로 대체해야 할 것 같아. 그의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달간 준비한 작품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순자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자신이 미리 말했더라면. 하지만 누가 청소부의 말을 들었을까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5시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손님이 있었어요. 캠퍼스 정문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들어왔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윤도진 교수가 허둥지둥 달려나가 그를 맞이했어요. 김 교수님,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윤도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제임스 김은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에 걸맞게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학생들의 작품이 기대되네요. 그의 한국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유창했습니다. 순자는 복도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며 이 모습을 흘끗 바라봤어요. 제임스 김이라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도진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제임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중앙 로비의 주요 전시 구조물에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안전 문제로 전시를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도진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났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로비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마음속으로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도와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누가 청소부의 말을 들을까? 그냥 내일이나 해.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발걸음은 어느새 로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제임스 김은 구조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학생들과 교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문제가 있군요. 지지대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제임스의 말에 모두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윤도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철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잠깐만요. 제임스가 손을 들어 그를 멈췄어요. 해결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구조는 제가 과거에 다뤄본 적이 있어요. 희망의 빛이 모두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제임스의 표정이 난감해졌어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해결책을 찾으려면 밤을 새워야 할 겁니다. 순간 로비는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청소 카트를 밀던 순자가 우연히 구조물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순자가 허둥지둥 사과했어요. 윤도진의 눈이 그녀에게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논의 중입니다. 그의 날카로운 꾸짖음에 순자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임스 김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된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제임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청소 카트를 밀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문득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야.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돌렸습니다.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순자의 작은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윤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안 보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시나요? 순자의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구조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 지지대가 문제입니다.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고 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구조물의 바닥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놀랍게도 제임스 김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의 격려에 순자는 조금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오래전의 기억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이 부분에 보강제를 추가하고 여기 각도를 약간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부에 압력을 분산시키는 장치가 필요해요. 순자의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부가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윤도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청소부 주제에 갑자기 건축가가 되셨나 봐요. 우리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해결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하지만 제임스 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순자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제임스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 이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이것저것 보게 되더라고요. 순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임스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제가 생각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윤도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순자와 제임스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지금 바로 작업을 시작하죠.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제임스의 지시에 학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성함이 박순자입니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임스의 눈빛이 무언가를 기억해 내려는 듯 깊어졌습니다. 혹시 전에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가 기억하고 있을까? 20년도 더 된 일을.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 리가 없을 거예요. 제임스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고 학생들에게로 향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 카트를 다시 잡았습니다. 오늘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순자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는 한순간에 작업장으로 변했습니다. 학생들은 제임스 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나르고 도구를 준비했어요. 순자는 로비 한쪽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중심에 선 자신의 위치가 어색했어요. 내가 너무나 섰나? 순자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김이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어요. 윤도진 교수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학생들의 작업을 지켜보다 제임스에게 다가갔어요. 김 교수님, 정말 이게 해결될까요? 솔직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방법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도 초기 설계 단계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요. 윤도진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순자 쪽을 곁눈질했어요. 그런데 청소부 아주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르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찌릿했어요. 윤도진의 무시하는 태도가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임스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윤도진을 바라봤어요. 전문성은 직함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윤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순자는 뒤로 물러나려 했어요. 이미 충분히 나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임스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순자 씨, 잠시만요. 여기 좀 도와주실래요? 순자는 놀라서 제자리에 멈춰섰어요.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제임스 옆에 섰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각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제임스가 구조물의 연결 부위를 가리켰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릎을 꿇어 구조물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약 15도 정도로 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보강제를 추가하면 순자의 손이 구조물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잊고 있던 지식과 기술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와 설명에 의아해하는 눈치였어요. 아주머니, 혹시 건축 쪽에서 일하셨어요?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녀의 짧은 대답에 더 많은 궁금증이 피어났지만 지금은 구조물을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제임스는 순자의 조언을 하나하나 따르며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이쪽 지지대를 강화하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방식. 정말 효과적입니다. 제임스가 감탄했어요. 순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윤도진은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편함과 의심이 교차했어요. 마침내 그는 참지 못하고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모두가 멈춰 그를 바라봤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갑자기 건축 전문가처럼 행동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도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추측하시는 거겠죠? 윤도진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본 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윤도진은 비웃음을 띠며 말했어요. 이봐요. 여기는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청소부는 청소나 하시지 그러세요. 그의 말에 로비가 얼어붙었어요. 순자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지만 곧 단단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임스가 나섰습니다. 윤 교수님,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박순자 씨의 조언 덕분에 우리가 해결책을 찾고 있잖아요. 윤도진은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기로 마음먹은 듯했어요.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제임스와 학생들은 순자의 조언을 따라 구조물을 보강했어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재료가 더 적합할까요? 저 재료가 나을까요? 순자는 침착하게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한 학생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캔틸레버 구조의 균형점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대답하면 더 많은 의심을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답이 명확했어요. 경험이죠. 눈으로 보면 알게 돼요. 그녀의 애매한 대답에 학생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업이 한창일 때 제임스가 문득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푸른색 표지의 스케치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그것을 바라보다가 순자에게 다가갔어요. 순자 씨,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그는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건물 설계도와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디자인은 어딘가 익숙했어요. 이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임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최근에 설계한 건물인데 구조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겨요. 왜인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스케치북을 받아들고 살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측면 하중이 전체 구조에 고르게 분산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의 각도를 조정하고 보강제를 추가하면 해결될 겁니다. 제임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순자의 분석을 듣고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떤가요? 또 다른 설계도였어요.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여기는 하중 계산이 잘못되었네요. 실제로 지어지면 10년 안에 균열이 생길 겁니다. 기초 부분을 강화하고 이 벽체의 두께를 늘려야 해요. 순자의 정확한 분석에 제임스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제가 최근에 발견한 문제점이에요. 주변에 있던 학생들과 몇몇 교수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자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그녀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결코 평범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도진이 다시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요? 박순자 씨가 누구신지 아시나요? 제임스는 윤도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군요. 그의 대답에 윤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자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느끼며 불안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구조물 작업은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모든 보강 작업이 끝나고 제임스가 최종 점검을 했어요. 완벽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전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선언에 학생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순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학생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나고 순자도 가방을 챙겨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제임스가 다가왔어요. 순자 씨, 내일 좀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정말 놀랍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숨겨온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녀의 대답에 제임스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윤도진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무언가 계획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드러낸 날이었어요. 가슴 속에서는 기쁨과 불안이 뒤섞였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어제의 일들이 꿈만 같았죠. 오랫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오늘 제임스 김과 만나기로 했는데 가슴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잊혀진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 했어요. 대학에 도착했을 때 캠퍼스는 어제의 해프닝 덕분에 활기찼습니다. 학생들은 무사히 보강된 구조물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그들 곁을 지나쳐 청소도구를 찾으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순자 씨. 익숙한 목소리에 순자는 걸음을 멈췄어요. 제임스 김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제 보여줬던 것과 같은 파란색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어요.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요. 제임스의 따뜻한 미소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네, 점심시간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들은 캠퍼스 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순자는 평소 직원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었기에 이런 곳은 낯설었어요. 직원들과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는 듯 했습니다. 제임스는 그런 그녀의 불편함을 눈치챈 듯 구석진 자리를 골랐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제가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박순자 씨가 누군지 기억해내려고요. 순자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임스는 스케치북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바렌 신문 기사였습니다. 20년 전 서울 시내 건물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건,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당시 저는 15살이었죠.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그 건물에 갇혔습니다. 제임스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검은 연기, 비명 소리, 불길. 기억나세요? 당시 그 건물에서 일하던 여성이 저와 다른 학생들을 구해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당신이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억하시죠? 겨우 짜낸 목소리였습니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한 방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당신은 침착하게 건물의 구조를 설명했어요. 다른 출구를 아무도 몰랐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죠. 순자의 마음속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화재 경보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건물의 모든 구조와 비상 탈출로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건물을 잘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순자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반 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건물 구조를 알 수는 없어요. 당신은 그 화재 이후에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해 조사했죠. 제임스는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생 명단이었습니다. 그중에 박순자라는 이름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순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건축학 석사 과정까지 마친 뛰어난 학생이었군요. 그런데 박사 과정에서 갑자기 중퇴했어요. 왜죠? 제임스의 질문에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 전의 아픔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건축학을 정말 사랑했어요. 박사 과정에서 새로운 친환경 구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임스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논문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이유는 창의성 부족이라는 거였죠. 순자의 눈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주임 교수가 누구였나요? 제임스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답했어요. 윤도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제임스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무언가를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제 아이디어와 거의 동일한 논문이 발표됐어요. 윤 교수님의 이름으로요.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건축계를 떠나신 겁니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깊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에 깊은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폭력적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지키려다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제가 남편을 밀쳤는데 그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임스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어요. 심각하진 않았지만 남편은 저를 고소했죠. 재판 결과 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학계에서의 명성은 모두 잃었어요.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이었습니다. 딸은요?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죠. 제가 못다 이룬 꿈을
그 아이가 이루길 바랐어요. 카페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는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때 그의 시선이 순자의 가방에 고정됐습니다. 혹시 아직도 설계 작업을 하시나요?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임스는 그녀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 모서리가 살짝 보였어요. 가끔 습관처럼요. 순자는 머뭇거리며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제임스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 펼쳤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놀랍군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임스의 표정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순자의 스케치북에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친환경 구조, 지속 가능한 건물 설계, 복합 기능 공간 활용 등 현대 건축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아이디어들이었어요. 이 디자인들 언제 그리신 겁니까? 대부분 10년에서 15년 전이요. 제임스는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선진적인 개념들입니다. 이 중 몇몇은 지금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최근에야 시도하는 방식이에요. 순자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천재성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지만 이제는 체념했습니다. 늦었어요. 이제 저는 68살 청소부일 뿐입니다. 제임스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이런 재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투에 순자는 놀랐어요. 제임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윤도진 교수가 했던 일, 그리고 당신이 겪은 불행한 사건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어요. 순자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꿈을 다시 꿀 수 있을까? 그녀의 눈에 희망의 불빛이 일렁였어요. 제임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학생들에게 특강을 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이 놀라운 디자인들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순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20년간 묻어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는 것이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간절히 원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교수님이 제임스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카페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어떤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윤도진 교수였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건축학과 대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제임스 김의 특강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강당 뒤편에 서 있던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평소 입던 미화원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순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강당 앞쪽에는 학과장과 여러 교수들이 자리에 있었어요. 윤도진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긴장되어 보였고 가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학과장이 단상에 올라 강연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학과에 세계적인 건축가 제임스 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큰 박수 소리와 함께 제임스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자신의 작품과 건축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경청했어요. 그때 윤도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임스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어요. 김 교수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제가 소개하고 싶은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제임스의 대답에 윤도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불안한 기색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이분은 현대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숨은 인재입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였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이리 와주시겠어요? 제임스의 초대에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기 청소 아주머니 아니야? 왜 저분이 나오시지? 윤도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윤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임스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교수님. 순자가 단상에 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됐어요. 평소 그녀를 스쳐 지나가던 학생들은 이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제임스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박순자 씨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건물의 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녀는 놀라운 건축가였습니다. 제임스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순자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그녀의 학력이 표시되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석사 과정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그녀의 초기 연구는 지속 가능한 건축 구조에 관한 것이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어요. 윤도진은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제임스는 계속해서 순자의 과거 업적을 소개했습니다. 그녀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들, 수상 경력, 그리고 학계에서 인정받았던 시기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경력이 중단됐습니다. 왜일까요? 제임스의 질문에 강당은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20년 전, 저는 박사과정 논문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당시 제 논문 주제는 친환경 건축 구조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하지만 심사 결과는 창의성 부족이었습니다. 순자의 말에 윤도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은 학술적 토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의 불만을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윤도진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윤 교수님,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임스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그것은 순자의 논문 기록과 5년 후 윤도진이 발표한 논문의 비교였습니다. 두 논문의 핵심 개념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어요. 제임스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그것은 순자의 논문 기록과 5년 후 윤도진이 발표한 논문의 비교였습니다. 두 논문의 핵심 개념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어요. 윤도진이 당황한 얼굴로 외쳤다. 잠깐만요. 이건 무슨 짓입니까? 이게 학문입니까? 정치쇼입니까? 제임스는 조용히 그의 말을 자르듯 말했다. 아니요, 이건 진실입니다, 윤 교수님.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두 장의 논문. 하나는 순자의 논문, 다른 하나는 윤도진의 이름이 적힌 그것. 이 두 논문, 핵심 개념은 물론 오류까지 똑같습니다. 윤 교수님, 이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하죠. 무거운 침묵이 맴돌고 그 정적 속에서 박순자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20년 전, 저는 묻혔지만 제 아이디어는 살아있었어요. 강당에 놀라움의 소리가 퍼졌습니다. 윤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학문의 발전 과정에서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윤도진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에는 윤도진의 논문에 있는 오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그 오류는 순자의 초기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특정한 오류는 순자 씨가 초기에 범했던 계산 실수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발견하고 최종 논문에서 수정했지만
윤 교수님의 논문에는 여전히 그 오류가 남아있네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도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던 윤도진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제임스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교수님. 학생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자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20년의 세월이 그녀에게 복수심보다는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윤도진은 마침내 단상 앞에 섰어요.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당시 저는 새로운 교수였고 성과가 필요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아이디어는 너무 앞서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순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논문을 탈락시키고 나중에 그 아이디어를 가져간 거군요. 윤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부끄러움이 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순간 강당은 조용해졌어요. 제임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순자의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그 안에 담긴 디자인들이 화면에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혁신적인 구조, 아름다운 형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들. 순자가 20년 동안 조용히 그려온 작품들이었어요. 이 디자인들을 보세요. 어떤 것들은 10년에서 20년 전에 그려진 것이지만 현재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이제야 시도하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학생들은 경외감에 찬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순자의 작품에 담긴 창의성과 통찰력은 놀라웠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곳에서 경력을 이어가지 않으셨나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종종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죠. 제임스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다음 화면에는 현대 건축의 유명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이 건물들을 보세요. 모두 지난 10년간 지어진 혁신적인 구조물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개념의 원형은 순자 씨의 스케치북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시대를 너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의 눈에 감탄의 빛이 어렸어요. 윤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열정이 다시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제임스가 순자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잃어버린 천재를 다시 찾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만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지만 곧 모두가 일어나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도진은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박순자 씨,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20년의 아픔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죠. 이제 앞을 보고 나아갑시다. 그녀의 용서에 윤도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임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는 크게 변화했어요. 오랫동안 그들 사이에서 미화원으로만 알려졌던 여성이 사실은 뛰어난 건축가였다는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순자의 마음속에는 오래전에 꺼졌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68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이었습니다. 특강이 끝난 후 캠퍼스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천재 청소부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어요. 순자는 이 모든 관심이 어색했습니다. 20년간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주목은 낯설기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여전히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청소 도구를 찾으러 창고에 가는 대신 그녀는 제임스가 임시로 마련해준 작은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진짜 현실일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밝은 공간에는 책상과 의자, 작업용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창가에는 작은 화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책상 위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오늘 10시에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제임스. 순자의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작업실에서 마음껏 창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0시, 그녀는 제임스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제임스의 목소리에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제임스뿐만 아니라 학과장과 몇몇 교수들, 그리고 윤도진까지 있었어요. 순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제임스의 따뜻한 미소에 안심했습니다. 앉으세요, 순자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순자는 긴장된 표정으로 제임스 옆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어요. 학과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박순자 씨, 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학과에 이런 인재가 있었다니.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과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진과 상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순자 씨에게 우리 학과의 특별 강사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요? 학과장은 환하게 웃었어요. 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 학생들에게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 건축 분야에서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이 지나 다시 찾아온 기회라니 꿈만 같았어요. 이때 제임스가 자신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의 자문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제임스는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펼쳤어요. 그것은 아시아 여러 국가에 지을 친환경 콤플렉스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신의 혁신적인 시각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순자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어요. 제임스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순자 씨의 스케치북을 봤잖아요. 당신의 재능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윤도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박순자 씨,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도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저지른 일,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당신의 논문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고 그 아이디어를 가로챈 것은 제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일이었어요. 윤도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라도 그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과거 연구와 작품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학계에 당신의 업적을 알리고 싶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상처로 남아있던 기억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도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회의가 끝나고 순자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를 보면 공손히 인사했고 몇몇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와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첫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그녀의 열정이 살아났습니다. 건축에 대한 그녀의 깊은 이해와 창의적인 접근법은 학생들을 매료시켰어요. 건축은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이에요. 순자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어요. 강연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나이 들어서 건축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복학생인데 나이 때문에 불안해요. 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꿈에는 기한이 없어요. 저를 보세요. 68살에 새롭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열정이에요. 그녀의 말에 여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 후 대학에서는 박순자 회고전이 열렸어요. 그녀의 과거 작품과 스케치북에 있던 디자인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많은 건축가와 학자들이 방문해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했어요. 특별전 오프닝 날, 순자는 감동으로 가득 찬 마음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제임스가 그녀 옆에 서서 격려했어요. 어떤 기분이신가요? 순자는 전시장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제임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순자의 이름은 건축계에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던 날, 순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건축을 하게 됐어. 민지야. 전화기 너머로 딸의 기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엄마, 너무 자랑스러워요. 다음 달에 꼭 한국에 갈게요. 엄마의 작업실을 보고 싶어요. 순자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꿈이 이제야 피어나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순자는 자신의 작은 연구실 창가에 앉아 캠퍼스를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스케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68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재능이 마침내 세상에 나왔고 그녀는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을 스치는 바람처럼 그녀의 마음도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그 상처마저도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경험이 되었어요. 순자는 스케치북에 새로운 디자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만의 이름을 당당히 새길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녀의 펜 끝에서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더니. 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스케치북 맨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건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박순자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흔들림 없이 새겨졌다.